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고급 주택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25% 넘게 뛰어올라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일본 도쿄로 상승률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금액인 62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서울 동북권 교통산업지도가 재편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진접 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창동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동북권 산업 주거 구조가 바뀔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평소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네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에 무리가 가서 조금 어렵고, 골프는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하시는 게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조깅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뛰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천천히 뛰면 운동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3주 동안 이 슬로우 조깅 하신 분들을 지켜봤더니 근력도 강화되고 또 체지방도 감소되고 혈당까지 조절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완벽하게 조절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알맞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부동산 투자도 그리고 운동도 좀 꺼리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운동은 열심히 잘 챙겨서 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더 쌀쌀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살짝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 퇴근 시간대쯤에는 이 첫눈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예보도 있던데 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과 부동산 투자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겨울답습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농사 잘 짓고 또 우리가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다 와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사람답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답게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 부동산과 투자 때문에 늘 골머리가 아프지요. 여러분들은 본업에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또 저답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내공을 쌓아서 더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더 시원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운 날인데 여러분 부동산 고민, 상담, 근심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곁에서 정말 가장 오래 고민을 함께 나눈 프로그램 저희 프로그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답게 장수한 프로그램답게 오늘도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고민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재개발 투자 하면 신통기획과 이 모아타운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개의 사업 방식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네, 이 부동산 TV가 과거에는 좀 쉽게 말해서 과거는 2017년 이전에는요. 정말 사람들이 순수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어떤 그 방송 보고 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2018년 이후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튜버들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온갖 세상에 부동산 정보가 유튜브 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와 눈으로 동냥하듯이 하다 보니까 너무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했다 하는 분들은요, 무슨 뭐 지도, 뭐 인터넷 지도의 가격 조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몇 개 들은 걸 가지고 공부한 걸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착각 안 하고 또 속지 않고 열심히 잘 투자하려면 근본적으로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그리고 부동산의 지식을 한 단계, 두 단계 썰어서 내 걸로 좀 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아주 상식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한 오해, 이걸 좀 잡아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쭉 많이 보면서 용어가 신속통합이니까 뭔가 굉장히 막 빠르다. 굉장히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벌어서 만약 내가 뭐 내년 4, 5년에 돈 막 엄청 벌어서 막 아파트 들어간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적어도 재개발이라는 것 세계에서 사업의 속도만이라도 좀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쪽이 사업이 빠르고 돈을 많이 버는가, 이렇게 사업이 빠르고 돈을 많이 버는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같은 1억을 벌더라도 이게 1억을 버는데 이렇게 10년 걸려서 버는 거 하고 5년 만에 버는 거 하고 완전히 틀리죠. 10년 만에 5년 만에 벌었단 말이죠. 5년 만에 벌면은 2억이 돼서 요 10년 쪽에다가 또 약간 2개를 더 사서 또 이렇게 4개로 벌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4억으로. 여러분 항상 그래요. 5년,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집이 부족한데 10년 후에는 집이 남아둘 수가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이 빠르다는 건 굉장히 투자 세계에서는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서울과 같이 공급이 부족하고 아파트가 희소한 시장에서는 사업이 빨리 가는 걸로 해서 좀 돈을 좀 벌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있고 또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더 매력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하면은 신통기획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이 의미를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두자를 빼고 통합을 깨고 신통기획, 신속통합 이렇게도 하고. 근데 왜 이게 신속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무슨 초스피드로 개발하는 줄 알고 뭐 오늘 아침에도 상담을 하는데 신속통합이 나는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빨리 개발하는 신속통합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모아타운은 사업이 길잖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하고 비교하면은 신속통합이 더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결론 말씀드릴게요. 모아타운은 한 7, 8년이면 입주해요. 입주가 아파트까지. 그런데 신속통합은 보통 12년에서 15년 만에 입주를 해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개발의 절차를 좀 더 아셔야 됩니다. 재개발의 절차를. 그래서 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 차이가 있느냐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은 노후도 하고 뭐 세장형이라든가 인호수 밀도 또 접도율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노후도는 필수예요. 필수인데 노후도가 여기서도 차이가 나요. 신통기획은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돼요. 헌집과 빈집 중에서 신통기획은 또 30년 이상 된 게 60%여야 돼요. 그런데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50%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20년 이상이 돼야 돼요. 모아타운 되는다고 해가지고 막 해서 누가 신속통합 계획 된다니까 신속통합이 더 사업이 빨라 해가지고 간다 갔더니 이 50%에는 지금 현재 20년짜리라 노후도가 충족이 돼서 모아타운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걸 신속으로 바꾸는 순간 노후도가 푹 떨어져가지고 안 돼요. 한 1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역 지정 그 절차와 이 노후도로 인해서 이 속도만으로도 모아타운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염창역에 있는 목동 있잖아요. 목동 염창역은 여기는 목이동이죠. 목이동 쪽 목동 쪽이죠. 목동은 노후도 모아로는 50%가 넘어요. 그런데 신통기획으로 하려면은요 50%가 넘는데 턱없이 50%에 미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아는 20년 된 이상 건물도 노후도로 쳐주는데 신통기획은 30년 이상이 돼야만 노후도를 쳐줘가지고 50% 충족하던 것들이 갑자기 신통으로 바뀌면은요 올해도 당장 목동은 개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통기획으로 가면은 노후도가 언제 충족되냐면은요 2035년 가야 노후도가 맞춰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1, 2년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2037년이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아는 당장 하면은 올해라도 아니면 지금 이제 올해가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026년에라도 뭐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026년에 지정돼가지고 아파트가 35년이면 33년이 다 입주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36년에 구역 지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12년이나 되니까 2045년에 가야만 아파트가 지어지는 희귀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제가 여기서 한번 결론 말씀드릴까요? 자, 세상에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방식은 모아예요. 모아타운이에요. 그리고 모아타운보다 덜 빠르지만 좀 빠른다고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이에요. 신통기획. 그 다음에 나머지 역세권 개발, 그다음 역세권 활성화라고 그러죠. 역세권. 그 다음에 요즘 맨날 아직 확정도 안 되고 한 건데 민간 복합개발, 민복도 속도가 느려요. 여기도 60% 노후도가 60%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동 같은 데는 아예 모아타운밖에 할 수 없고 그게 장점이 돼서 빨리 아파트 입주해서 막 2, 30억 만들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되고 또 투자해서 다른 데도 갈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민복에 이게 혹세무민하는 그 정책에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에 쏠려 있는데 걔는 아파트 모아타운 지어서 다 짓고 입주할 때 애들은 이제 노후도 채워가지고 다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희한함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잘 이런 재개발 프로세스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쪽에 보면은 뭐 잠실, 삼전동, 그 다음에 수많은 역세권 지역들이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 더디어되고 또 쌈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역을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구역 지정되고 나면 여러분 여기 구역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정지에서 구역이 지정이 확정되니까 똑같은 방 투룸 2개짜리 투룸 빌라가 작년에 5억 되던 것들이 지금 15억대예요. 구역 지정만 해도 이렇게 10억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팔고 옆에 있는 인근에 구역도 예정지로 가가지고 빌라 3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오르는 돈을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구역 지정도 되기 전에
무슨 민복한다, 모아타운 한다, 신속통합기획 쌈질하는 거 있죠. 이거 옳지 않아요. 그건 주민들의 제사를 까먹는 사람들의 혹셈이라는 사람들의 문제로 주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가져가려고 쉽게 말해서 위장하고 잘 모르고 혹셈을 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재개발 분위기를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의 단계를 보면은요, 구역 지정 단계는 이렇게 예정지에서 노후도가 50%에 도달을 하거나 신통기획처럼 60% 도달을 해서 이제 자격이 생기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자격이 생기면은 여기서부터 구역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서 60%를 받아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 요걸 잘 해가지고 동의서가 문제가 없구나, 이 개발은 도시계획상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면 요걸 가지고 서울시에 선정을 하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 이날을 권산일, 권리산정기준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관리계획에 문제가 없겠나 보고 나서 2달 정도 있으면 선정을 해서 구청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도 위에 재개발 예정지 선정됨 하고 올라오게 돼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관리계획 짜고 공고공람해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재개발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10년에 입주한다, 15년 입주한다는 이 정부의 구역 지정일로부터 이렇게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요게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7년도 안 돼요. 6, 7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은 12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이 빨라요? 신속통합계획이 빨라요? 그런 당연히 모아타운이 거의 2배 그 속도로 빠르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건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절차상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재개발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구역 지정되고 나면 일단 추진위 승인을 받아요. 요것만 해도 한 1, 2년 걸려요. 그 다음에 추진위 받고 나면은 조합 인가를 받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1, 2년 걸려요. 추진위원장 선거, 조합장 선거, 서로 싸움하고 뭐하고 하면은 요 단계에서만 3,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구역 지정에서.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죠. 시공사 선정하는 것만 해도 또 1, 2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면은 또 건축 심의 신청해요. 요것도 또 1, 2년 걸려요. 건축 심의 받고 나면 사업인가 받죠. 이것도 한 1년 걸려요. 사업인가 받고 나서 관리 처분하죠. 이것도 1, 2년 걸려요. 또 이주하고 공사하는데 요것도 이주 기간이 한 1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1, 2년 걸려요. 공사 시작해가지고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가는데 또 한 3년 걸려요. 그러면 토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본이 12년이라고 하는 건데, 또 서로 싸움하고 분쟁 갖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15년이 걸리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왜 이게 원래는 5년 걸리던 게 1, 2년 걸린다고 하느냐? 옛날에는 건축 사업시 인가라는 것은 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건축 허가라는 게 있어요. 건축 인허가.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에는 뭐 교통 영향 평가, 그 다음에 뭐 교육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자연재해 이 봐야 될 게 한 10가지 종목 이상이 돼요.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여기 있는 구청 받는 분들이 심의를 할 때 심의를 자연재해 받고, 환경 받고, 그 다음에 교육심의 받고, 이게 심의를 뺑뺑뺑뺑 도는 것만 5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5년.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심의를 통합해라. 한꺼번에 해라. 그러면 요 통합해서 한 테이블을 위해서 심의 받을 때를 담당자가 주무관님들이 관련 부서에 한꺼번에 동시에 불러서 동시에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약 2년으로 단축돼서 3년 단축됐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인데 온 절차가 다 이렇게 딱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가 신통계획,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서 신속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속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용어 하나를 보고 무슨 굉장히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모아타운은 아예
추진위 승인 단계를 없애버렸어요. 추진위원장 한 분 뽑는 데서 쌈질하고 선거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 해도 1, 2년, 2, 3년 단축돼요. 그리고 조합 인가를 낳고 나서 바로 시공사선자고 바로 사업 시작했는데 건축 심의는 똑같이 신속통합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재개발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모아타운이 워낙 빨리 사업이 되는 그런 거 있다는 별도로 신속통합계획이라 넣지 않고 그냥 모아타운 재개발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 관리처분 하려고 하면 맨날 진짜 너는 뭐 어쩌고 나는 어쩌고 하면서 싸움질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관리처분 단계도 모아타운에서는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단계를 확실히 절차상으로 간소화하느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업이 5, 6년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 신속통합기획하고 신속통합 모아타운 하면은 같은 신속은 같잖아요. 같이 심의 받는 거잖아요. 공무원의 일의 체질과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에 건축 심의는 요즘 재개발은 다 신속통합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심의를 넣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신속통합 기획은 절차를 다 유지한 채로 사업이 되는 거고요. 모아타운은 추진위와 그리고 관리처분이라는 두 단계를 아예 절차를 삭제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모아타운이 빠릅니다. 그런데 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사업이 빨리 되냐? 돈이 빨리 되는 게 좋아요. 천천히 같은 돈 버는 게 좋아요. 돈을 빨리 버는 게 좋겠죠. 오늘 현재가 2025년이에요. 근데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면 약 한 7, 8년이면 진행해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한 1년밖에 안 걸리니까 7, 8년이면 입주해요.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한 8년 잡으면 2033년이면 입주해요. 그런데 신통기획은 이게 12년에 15년 걸리고 다른 재개발 신속통합계획이 빠른 게 12년, 15년이니까 다른 역세권이라든가 민복 이런 것들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2030년이나 2037년이나 2040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목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봤잖아요. 목동은 지금 현재 뭐하니까 구역 지정이 가능한데 만약에 신통으로 가가지고 건물 20년 이상 30년, 모아타운은 20년 이상짜리인데 신통감 30년 이상짜리 갈 거예요. 빌라 하나도 같은 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연도를 죄송합니다. 연도를 2030년 신속은 그렇게 그래서 30년 지난 것만이 노후도 된 거고 모아타운은 20년만 돼도 노후도가 만족해 이렇게 해서 개발시키는 건데 신통기획으로 가면은 목동 같은 건 지금 진행하면 2033년이면 입주를 하는데 신통기획이나 다른 민복 방식으로 하면요 2035년에나 가야만 얘가 지구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15년을 보태면 2050년이나 가야만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부족하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시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2030년, 2035년에 먼저 입주시켜서 돈을 벌고 나서 이걸 매각을 해서 신통기획을 2개, 3개 살 수 있다. 이 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비교 장단점 많이 있는데 그리고 뭐 신통기획은 여러분 일단 구역 지정되자마자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매매가 잘 할 수 없어요. 주택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쉽지 않아요, 관리가. 그런데 또 신속통합은 임대사업자 안 달려면 실제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만 하는데 투룸, 원룸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통기획은 수요를 투자자 억제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에 들어가면은요.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가격이 안 오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릴 때 오를 거니까 모아타운은 돈을 벌고 나중에 풀릴 때 들어가서 투자하는 방식이 좋은데 모아타운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요. 모아타운은 쪼개기 한다, 구역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서울은요 500세대 아파트 이상만 넘어가도 쪼개기라고 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나오는데 그게 쪼개기고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아타운은 보통 한 구역당 700세대에서 800세대가 넘게 들어갑니다. 구역도 조금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데 모아타운은 500세대를 이렇게 묶어갖고 지하주차장을 통합을 시키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1단지, 2단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를 한 개 회사로만 갔을 때 만약에 4개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500, 500, 500 해서 4개 단지가 들어와서 모아타운도 2,000세대, 2,500세대 규모로 끌어가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모아타운 시범지구 다시 한번 딱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세대가 넘는 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을 통합주차장 사용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1, 2, 3단지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요 진실과 오해가 좀 있다. 그래서 모아타운도 단지가 대규모로 발전된다. 신속계약 통합계획은 처음부터 큰 단위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 지금 여러분 서울에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죠. 아파트가 희귀하죠. 그러면 빨리 공급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공급하는 게, 또 한 번 재개발하는 게 나아요. 한 번 갖고 이렇게 지리하게 오래 갖고 있다가 한 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해가 있는 부분,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은 누가 더 빠르냐? 모아타운이 훨씬 빠르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뭐냐? 빨리 입주시켜서 한 번 더 비과세 만들어서 팔아서 신통계획 2개를 사는 게 비결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귀로만 하니까 이 귓등으로 듣는 것은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한 단계 내려가서 고민하고 2단계 내려가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배가시키고 또 내가 사는 집을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나중 자식들한테 또 어떻게 물려줘야 될 건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뭘 사줘야 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고 고민이 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되냐? 차 대표한테 와서 직접 상담 받고 정말 내 자식과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정확한 답을 듣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니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빨리 아파트 짓는 데서 빨리 벌어서 서울에 필요한 just in time, 서울에 꼭 필요한 시점, 필요한 지점에 아파트 공급하는 그런 쪽에 투자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도 부자 만들고 여러분 노후 대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잘 살펴봤어야 하는데 신속이라는 뜻 때문에 그것이 더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재개발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할 거고요. 또 다양한 투자 이야기,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차인원 대표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립니다. 드려요. 예, 요즘 세미나 분위기가 훈훈합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시면은요, 한 50명 앉으면은요, 진짜 에어컨 틀어야 할 정도 훈훈하거든요. 따뜻한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내 자식들에게 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저의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모시고 오고요. 부모와 자녀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지 놀러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오시니까 미리 좀 선착순이니까 미리 예약하시고 정원 차고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오픈해달라니까 좀 신청을 좀 많이 하시면은요 나누어서 다시 날짜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돈 버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번 가족이 화목해지죠. 화목한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기를 가지고 신청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 빠르게 마감되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데요. 네. 지금 집이 이렇게 안 팔려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성으로 산 게 아니고 제가 노후로 이제 집을 이렇게 몇 개를 사서 제가 월세 받으려고 이제 집을 산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역세권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이제 산 집이어서 더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진 것 중에 지금 송파구 마천동에 네. 이게 이제 오래된 빌라인데 38-4번지 지하를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이 다 이제 그 재개발인데도 요게 지금 전망을 좀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주택 상황이라서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말씀 주신 게 송파 마천동의 38-4번지 지하라고 말씀 주셨고 여기 그럼 네. 지금 임대 받고 계세요? 네, 지금 전세를 싸게 두고 있어요. 아, 전세를 준 상황이고 네네. 좀 팔리지 않는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예. 저기 상담을 남겼어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를 봤을 때 저보다는 동생분 같으신데 생각은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개발도상국.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마인드 자체가 돈 버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월세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지하방을 샀어요. 그죠? 네. 지하 빌라를 샀잖아요. 네. 월세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맞잖아요. 뭔가 내가 말하는 거가 안 맞아. 지금 오늘 질문이. 네, 뭔가 지하가 재개발해서 지금- 한번 튀기려다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네. 물어볼게요. 자, 본인이 집주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네. 자, 집주인은 전세가 유리해요? 월세가 유리해요? 집주인은 월세가 유리하죠. 거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마인드지. 전세가 유리해요. 전세를 가지고 하나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해서 몇 억 버는 게 나아요? 월세 40만, 50만 원 받는 게 나아요? 월세는 일단 모으기가 힘들어요. 다 써버려, 푼돈이라. 이렇게 맞아요. 한꺼번에 전세 끼고 해가지고 사놓은 게 재개발해서 막 5억, 10억 오르면 더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가 유리해요.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가 유리해요? 월세가 유리해요? 세입자는 전세가 유리할 것 같아요. 거봐, 또 개발도상국이라니까. 집주인이 전세가 유리하면 같이 전세가 세입자도 유리하면 더 같이 이익 보는 거네. 세입자는 월세가 유리해요. 반대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층들은 월세를 놓고 보증금 적게 해가지고 다른 걸 투자할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내가지고 투자하려고 전세에다가 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레버리지 활용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진보된 나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요 마인드부터 한번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한 세계와는 세상이 다르게 움직인다. 이걸 알아야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네. 마천에 아까 마천이라고 하셨는데 마천 몇 번지라고 그랬죠? 38-4번지요. 38이 어디 쪽에 있어? 나 처음 들어보거든요. 38번지가. 거기 길쭉한 삼각형. 길쭉 아니 무슨 역 주변이에요? 거여역하고 마천역 사이? 그 앞쪽이요. 네. 사이 여기가 30번지, 38. 여기 옆에. 새마을 마천 여기 5구역 바로 옆이에요. 옆에 한 요쯤 되나 보네요. 27번지, 37, 38. 마천 5구역 그 바로 도로 건너 바로거든요. 도로. 마천 5구역 그 성당 재개발에 있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5구역하고 그냥 도로 하나 사이로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슬픈 거기 거네요. 삼각형. 그죠? 이제 찾았어요. 네, 거기. 38번지. 네. 들어갈 네. 것 같지가 않잖아요. 여기 큰 도로에 이 도로를 없애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국어가 있죠. 하천이 있죠. 여기다가 재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중국집도 있죠, 여기. 맞아요. 중국집 밑에 가면 뒤에 여기 골목 몇 개 빌라 있는 거 사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네, 이렇게 맞아요. 미사 쪽에 넘어오면 넘어오는데 하남에 넘어오는 길이죠.
예. 내가 거기 중국집을 한 5년 전에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맛집일 것 같아. 꼭 가셔서 중국집 한번 주말에 가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 서울을 다 외우는데 한 3년 걸렸는데 저는요 그냥 가본 데가 선하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무조건 매각. 아셨죠? 네. 예. 하여간에 싸게라도 매각. 그래서 돈이 더 되는 투자를 하시고 월세 받을 땐 돈을 왕창 좀 벌어놓고요. 편안하게 신경 안 쓸 시점에 가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목소리를 봤을 때는 이제 50대 한 초반 같거든요. 네, 중반이요. 예? 중반이요. 중반이에요. 그러면 네. 중반인 앞으로 45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월세를 생각하려면 75세. 앞으로 75세니까 50대 20년 후에 월세 받는 걸 좀 목표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자산을 불리는 걸 신경 쓰시기 바래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신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하는 새도 안 나가고 요즘은 신축 빌라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지하에 가서 새 살 분들이 좀 줄어들어요. 아무리 지하가 물 안 새고 건조하더라도 일단 잠은요 지상에서 자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셔서 좋은 투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아, 있는데요. 안 돼요. 시간 관계상. 다른 분 또 기다리거든요. 오늘 2명 더 지금 생방송 여기 있다고 하니까 요 하나만 끝내고 다시 또 상담 다음 주에 전화하셔가지고 연결하셔서 또 투자 공부 한번 합시다. 네, 우선은 지금 고민하셨던 잘 안 팔렸던 이 물건은 조금 더 저렴하게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계획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 그 역세권, 네. 그 다음에 신통기의 모아타운을 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역세권에 해당되는데, 네. 제가 승인동 720번지 주변에 네. 그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현재 월세로 받고 있는데, 지금 역세권 재개발 추진 중인데요. 네. 그게 말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재개발 이슈가 있다 그러면 네. 혹시나 오르기 전에 자녀한테 증여를 아. 하는 방법도 있지 네.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종로 숭인동의 720번지 근처에 다세대 주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720번지 아, 그냥 딱 720번지? 2층이요. 거기에 다세대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 월세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좀 오래 가져가 볼 만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세권 투자하면 사업성 좋다 막 지금 현재 기분이 좀 어떤 희망이 좀 있네요. 아, 여기 현재 승인동 추진이- 잠깐만요. 승인동에 지하철 나 지금 오늘따라 막 번지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승인동 몇 번 출구 동묘역 몇 번 출구 쪽이에요? 아, 1번 출구에서요. 1번 출구요. 예. 720번지. 700번지가 있어요, 여기에. 나는 그 지금 근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쪽으로 있어요.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쪽으로. 아,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쪽. 네. 여기가 역세권 개발로 가나요? 여기 원래 구역 지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보강빌라 주변으로 해서 725번지 일대가 예. 역세권 장기개발 도시형 장기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예. 추진 중에 있어요. 그건 요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동네는 네. 뭐 도심 복합 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이 한 3가지가 있어요. 네.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우리 사모님이 갖고 계신 요 동네는요. 역세권 시프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도심 복합은요.
이거 올 12월 이번 달이죠. 12개월 이게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서울시의 운영 지침, 운영 기준이 나와야 뭔가 되는데 도심복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신탁 방식은 여기는 조합 방식이 아니잖아요. 조합이 없고 여기 이게 사업 시행자가 신탁사 선정하면 모든 권리가 저쪽 신탁사로 넘어가 버려요. 이거 좀 위험한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 근데 역세권 시프트나 활성화는 이건 조합 방식이에요. 비록 쌈질이 있고 치고받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옛날 클리너 시스템 지금 정보목당 서울시가 워낙 이 제도를 잘 만들어놔가지고 싸움이 반으로 줄었고 더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투명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이 도시복합회관은요 원래 역세권 개발이나 역세권 활성화나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여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PM 업체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2003년 이후에는 여기 무면허 여기는 PM 업체들이 여기 정비업 산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도심복합 있잖아요. 이건 조합 방식, 투표를 안 하는 방식이고 신탁사가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무자격 PM 업체들, 소위 무등록 업자들이 날뛰고 있다 보니까 동네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숭인동, 종로를 통해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여기하고 창신동이잖아요. 네네. 숭인동, 창신동 두 개가 아파트 생기면요.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꼭 갖고 미래가 아주 밝아요. 그냥 햇빛이 쨍쨍. 그런데 이것만큼 말씀드릴게요. 역세권 아파트에다가 용적률 너무 받으면은요. 조합이 사업성 좋다고 조합이 칭찬은 받을 수는 있는데 아파트가 역세권이 오면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원 개인은 너무 아파트가 왜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저하되잖아요. 네. 개인은 프리미엄을 많이 하는데 사업성 많이 높아지면요 국가에 세금만 많이 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기부 체납해야 되지 이익 많이 남았어. 만약에 1,000억이 남았어. 그럼 500억을 세금 내고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건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나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역세권 하되 용적률 많이 받지 말고 임대 아파트 좀 덜 들어오게 해가지고 좀 멋진 아파트 나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합원들이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제 방송을 보고 이게 정말 답이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설레 발레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안 넘어가거든. 특히 무등록 요 PM 업체들 때문에 뭐 용적률 500% 든다, 700% 준다. 여기에다 임대 아파트 엄청 내 기부 체납하고 지어진 거 또 서울시에 주면 건교부 국토부에 그 공사비밖에 안 줘서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는요 역세권 시프트로 가고 주거만 만들어 가지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유하세요.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 증여도 너무 좋죠. 증여도 좋고 근데 증여보다는 자녀가 돈 벌어서 부모 걸 싸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3억 또는 30% 중 싼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직접 매매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증여할 때는 감사합니다. 취득세 이거 가족 간 취득세는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 문제니까 취득세에서 꼭 다시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에게 매매하는 걸로. 예. 매매하는 게 더 좋죠. 현금 네네. 증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면은 증여가 더 위험해요. 그건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 의견 들으면서 기분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신림 1구역 네. 지금 재개발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나서 이제 네.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음. 계속 또 이제 지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이게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네. 다른 데를 사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늘 마음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신림 1구역 재개발지 이걸 계속 가져갈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사업시 인가가 났어요? 네, 네, 올해 네. 났어요. 자, 여기 보면 신림선 개통돼가지고 경전철 서울벤처타운역 앞쪽에 1구역, 뒤쪽이 2구역이죠? 네. 옛날에 여기 무허가축을 많고 막 계곡 밑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이제 서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시촌이 있네요, 옛날. 그죠? 네, 네. 근데 여기만 아파트를 짓고 아직도 이렇게 서원역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좀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별로 아직 덜 오를 것 같아요. 옛날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십니까? 네. 여기 공덕역 있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만 입주했을 때 마레프만 입주했을 때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 났었거든요. 8억 6, 7천, 7억 8천, 막 8억 이하에서 분양했는데도 그런데 뭐 마푸자도 들어오고 더 크래시 들어오고 다 이주하다 보니 가격이 지금은 폭등했잖아요. 그러려면 이 주변의 아파트들도 개발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서 지정되고 조합 인가되면 많이 올라 있는 단계거든요. 사업 시행가에서 입주까지 오르는 폭은 좀 적어요. 순수 투자가 목적이라면 팔고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딱 누가 보더라도 혹시 이거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여기 지도도 나와 있네. 여기 보면은 흑석동, 그다음에 노량진, 그다음에 신길, 그다음에 여기 원래가 구로 뉴타운, 시흥 뉴타운이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대역이 다시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독수리 오형제 아파트 벨트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 이제 흑석동은 지금 34평 84 국민주택 기준으로 벌써 30억, 25억에 30억에 도달을 했죠. 네. 노량진은 이제 곧 2, 3년 내에 입주하다 보니까 투룸 빌라가 얼마 정도예요? 여기도 이제 19, 20억 합니다. 네. 신길은 얼마 해요? 투룸 빌라가. 지금 11억에서 13억 하거든요. 그 다음에 벌 데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대림동하고 독산동밖에 없어요. 시흥동은 이미 구역 지정이 됐고. 그래서 여기 신림 1구역을 팔아서 가디 여기 보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아시죠? 네.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요걸 먹여 살리는 게 광명인데 이제 광명에서 여기 이쪽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쪽 아파트를 이제 옮겨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주로 소위 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던 곳이냐면 지금은 첨단 IT라든가 첨단 산업 근무자들이 15만 명이 넘게 해서 고액 연봉자가 많으니까 여기 아파트 지어지고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신안산선 개통되면은 중국인들은 안산선 지금 현재 많이 내려갔죠. 이게 지금 현재 여기 광명 쪽으로 중국인 많이 갔고 부천 쪽, 개봉 이쪽으로 많이 갔고 그다음에 금정역 쪽 많이 내려갔죠. 안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 개통되면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는 더 재개발이 가속화되는 곳으로 가서 소액으로 많이 버는 거. 다시 또 여기 가가지고요. 애정지 들어가가지고 조합 인가 때나 또 사업 시간 때 팔아서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셔서 부자 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각 감사합니다. 의견 드릴게요. 네. 예. 네, 매도 후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로드맵까지 살짝 맛보기로 전해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요. 대표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세미나 훈훈합니다. 가서 돈 되는 이야기, 우리 자식들 돈 벌어주는 이야기, 우리 가족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서 입문하는 이야기 이런 거에 해서 어떻든 여러분들 지금보다 나은 부자 되는 얘기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방송 이후에도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안 걸리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눈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